조선의 최강이야 여기 믿는 마이크로폰 모두의 기쁨이야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모시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김석 총장님? 네, 너무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이면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시민사회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2025년 살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시민단체 보조금을 끊니 어찌 이런 굉장히 위협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보조금보다는 일반 개인의 후원을 받고 운영되고 있는데, 근데 저희 주변 생태계들이 싹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생태계 자체가 사라져가지고 지금 순천 YMC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좀 직면해서 YMC 차원의 뭔가 좀 특단의 십시일반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래서 바자회, 후원회 이런 것들 11월달에 좀 계획하고 있느라고 좀 정신없이 바쁘고요. 다다음 주에 효순 미순 혹시 송윤 아나운서 효순 미순 사건 알아요? 네, 압니다. 네. 그 관련해서 10월 29일 날 순천 6.15 합창단이 그 순천 건강문화센터에서 또 합창 그 연주회를 하거든요. 네. 그때도 시민들께서 많이 와주시고 더군다나 올해 76주기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 여순 11구 사건 합동 위령제 그리고 18일 날 있는 각 지역의 행사에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준비하느라고 제가 이번 주 너무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네. 김대희 총장님, 한 네.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이번 주 일주 동안 가장 먼저 바빴던 것이 여수 MBC 라디오 특별 다큐 15% 이야기 PD상하고 좋은 프로그램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현수막 디자인 고민하다가 바빴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현수막을 직접 회사 벌어주셔서 허락은 받고 현수막을 걸으십시오. 사내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 마당에 오시면은 두 분이 걸어주신 큰 현수막이 있습니다. 예, 특히 축하드리고요. 아까 김석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달은 비영리 단체가 가장 바쁜 날이에요. 특히 저도 10월 달 어저께 잠시 시간 내 병원 갔다 왔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토요일 날 공식 행사가 2개 내지 3개입니다. 내일. 네, 10월이면 특히 이제 청소년 관련 풋살 대회나 길거리 농구 대회가 지난주에 했고 이번 내일이죠. 준비하면서 청소년 길거리 농구 대회나 청소년 행사뿐만 아니라요. 공정무역 축제, 자원순환 축제를 이어서 양성평등이라 모든 행사들이 10월에 집중되는데 그건 청소년 단체이자 회원 단체인 YMCA도 하물며 아기 스포츠단 운동회까지도 10월에 집중되어 있어서 진짜 사무총장님이나 우리 이사장님이 진짜 10월이면 바쁜 행태인데요. 예.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10.19 내일 여순. 10월 19일 여순 사건 기념식과 관련된 또 보니까 여수 순천 광양에 여러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예. 아무리 바빠도 이 기본 행사들 한두 군데는 같이 가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주제 토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일이 여수 순천 11구 사건 76주기입니다. 현대사의 비극이 알려지고 그 진상이 밝혀서 희생자와 유족들의 그 명예를 회복하고 또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 이게 이렇게 어렵고 더딘 일이라는 것을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 이후 최근 이 2년 동안 좀 우리가 느낀 시간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오늘은 두 분 모시고 여순 사건의 역사 왜곡과 함께 특별법 개정 논의 방향 등 다각적으로 여순 사건에 대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2년 전 여순 사건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실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희망적인 기류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만 최근 2년 동안 여러 논란들이 있었고 또 유족들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두 분께서 느끼시는 특별법 이후 2년 총평해 주신다면요. 김석 총장님. 네, 일단 2021년 6월이죠. 그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2022년 1월 달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법에 따라서 이제 조사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2022년 10월 6일 그러니까 진상조사 개시 결정을 했고 그 개시
결정과 함께 2년 동안 하게 되는데 10월 5일로 조사 기간이 종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고 어떤 조사 자료가 모아졌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깜깜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이렇게 여야가 합의로 만들어진 정말 76년 이 해원해야 될 여순 사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특별법 통과되고 난 2년 3년 뒤에 평가를 해보니까 사실상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또 하나는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도 되게 많아지고 이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조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의 여순위원회가 있고 전라남도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실무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여순에 관련된 내용들을 위원회에다 올리면 여순위원회는 그냥 그것을 나름대로 통과시키면 되는데 실무위원회가 결정을 또 다시 논의하고 있는 일들도 반복됐었고 그다음에 심지어 여순 그 유족 희생자들에 대한 기각 건수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 관련된 신고가 7,465건인데 이 중에 710건만 처리됐습니다. 9.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10월 5일 날 법정 조사 기간은 종료가 돼 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한테 그런 소회를 물어보셨는데 지난 30년간 어쨌든지 간에 피해자들 유족들의 증언을 채록해왔던 시민사회 그다음에 유족 그다음에 학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똘똘 뭉쳐서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아픈 이 역사가 세상 밖으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땅굴 속으로 들어가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이런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대희 총장님은 최근 특별법 이후 2년 총평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순사건위원회가 하나 직무유기다.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저는 태업이라고 좀 볼 수 있는라고 뭐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전남 동부 지역 그 희생자 유가족들이나 동부 지역 시민들 입장 속에서는 애가 탄다. 하다못해 뭐 천불이 나온다. 뭐 이런 말들을 지금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처음에 이 법이 제정되는 시기에 전혀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든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부는 국회에서 제정을 하고 그리고 어떻든 대통령이 공포를 했지 않습니까? 이 법은 그러면 이 모든 법들은 뭐라 그럴까 그 법의 목적이나 실험 과제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사인을 했잖아요. 예. 정부도 그걸 공포를 했고 예. 그러면서 충실하게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 본인의 가치관이나 이념에 관계없이 이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정부가 집행하면 공무원들이잖아요. 장관부터 모든 사람 공무원이라면 충실하게 법의 목적에 맞게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여기는 한 30억 이상의 수십억 원의 인건비와 사무비, 조사비가 있어요. 이 돈을 쓰면서 결국은 제대로 실행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아직 못한다면 국회에서 준엄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준엄한 비판과 심판을 받고 막 이런 행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정도 진척률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책임 방기를 좀 했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중앙위원회는 국무총리나 행안부 장관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실무위원회는 도지사를 맡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책임 방기, 직무유기 못지않게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도 실무위원회 구성과 또 여기 올라온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중앙위원회는 대부분 서면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이 엄중한 상황을. 근데 실무위원회도 그럼 도지사가 모든 실무위원회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진두지휘하면서 네. 올라온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중앙위원회로 뭐 절차나 구조가 이렇게밖에 안 됐다는 걸 인지하고 빨리빨리 올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김영욱 지사도 사실상 저는 좀 직무유기라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신 정부의 여순위원회와 도의 실무위원회 역할과 업무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역할에 대한 지적 김석 총장님 한 번 더 네.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순위원회라고 하는 정부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에요. 전라남도에 또 이거를 지원하는 실무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는 전라남 도지사가 위원장입니다. 두 사람 다 엄청 바쁜 사람이고 이 회의를 실무적으로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명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사를 다루는 법률이 몇 개가 있어요. 제주 4.3도 그렇고 5.18도 그렇고 진실화해위원회 관련된 법률도 그렇고. 그럼 이거를 좀 잘 본받아 가지고 과거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뭐랄까 반복하지 않기 위한 어떤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네. 그러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순법은 제주 4.3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럼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직의 이원화를 하나로 묶을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상임위원이 필요한 건데 상임위원 제도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순 관련해서 이 조직이 이원화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 조직들이 전문 인력들을 이미 압도해버리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네?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순 전문가들이나 여순과 관련된 뭐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예를 들면 관련된 조사 자료들 국정원에 있을 거고 국방부에 있을 거고 경찰에 있을 거고 또는 미 군정에 있을 거고 미군에 있을 텐데 이걸 네. 찾아다니고 이 문서를 좀 들추어내고 사실들을 발견해야 되는 전문 인력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양쪽 조직 모두 다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눈치를 맞추겠습니까? 위원장들에게만 눈치를 맞추고 있겠죠. 그러다 각각의 보니 위원장. 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유족들이랄지 시민단체랄지 학계가에서 요구하는 조사를 할지 이런 자료 확보를 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좀 지적돼 왔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한계가 있는 조직이었지만 네. 그 한계가 있는 조직이 심지어 무슨 일까지 벌였냐면 처음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여순위원회에 대한 그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부실 운영뿐만 아니라 지원단의 직무 태만 등이 이 국정감사에 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76년 동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청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천불이 납니까 안 납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 여순 사건 시행령에 의하면 중앙위원회는 실무위원회가 심의 의결 요청한 서류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쉽게 말해서 희생자 유가족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당신 서류가 진짜까 하고 최종적으로 법률적으로 최종 유족입니다. 희생자입니다. 한 걸 증명해 주는 거 중앙위원회 중요한 역할인데요. 네. 문제는 이게 90일 이내에 행정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건축 허가를 냈다. 그러면 90일 이내에 건축을 짓는지 않는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려 작게는 220일, 길게는 한 500일 넘어버리면 평균이 319일 정도 네,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9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 조직이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가 올리면 위원회는 그냥 통과시키면 됩니다. 실무위원회를 믿고 그리고 이미 관련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들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여순위원회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300일 정도 걸릴 일이 아니라고 예,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죠? 예, 예. 현실적으로 밑에서 아까 전문위원과 그리고 그 실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다 사실 확인하거든요. 왜냐하면 유족들이 그냥 서류 한 장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이나 내용들을 다 참고로 해서 증거 자료를 넣어서 유족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사망 신고라든가 원인들, 행정 자료들, 주변의 증인들 이거 다 올리는데 이게 300이 걸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저는 여순위원회나 이런 데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기각 사례가 굉장히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족이 유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스스로. 예,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 기각 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하소연이에요, 실제로. 전남위원회에서 올리고 그다음에 이 710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진화위에서 올렸던 것들도 이미 결정된 네, 사건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희생자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도 나중에 결정하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없는 조직이에요. 기각률이 높아지는 것이 유족이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이다. 부분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기 보시는 때문에 건가요? 계속 그런 기각 건수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제대로 조사하고 있지 않은 거죠. 조사가 어떻게 되고 어떤 자료를 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깜깜입니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제주 4.3위원회나 진화위 같은 홈페이지에 다 그런 자료가 어떻게 올라와 있고 어떻게 결정을 했고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 홈페이지를 가봐도 그런 내용들이 어떤 자료가 아카이브 되어 있고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깜깜이 위원회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진상규명 조사 기한이 이달 5일 마무리가 또 됐습니다. 기한 내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도 뭐라 그럴까 제대로 업무를 좀 추진하지 않는 가운데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이후에 출범 이후에 사실상 여순 사건에 대한 탐탁치 않다는 시각을
저는 좀 보여줬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말고도요. 진상조사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 역사적 진상 규명을 책임져야 될 진상규명위원회에 본인들의 구구적 이념 스펙트럼에 맞는 사람들을 앉히면서 사실상 이 문제는 처리하기 싫은 거죠. 그것이 저는 이면에 있다고 좀 봅니다.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 네. 올해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는 일도 있었고 독립기념관, 뭐 뉴라이트 계열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순 사건 자체를 뭐 처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좀 명확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래서 올해 그런 것들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도 제주 4.3을 왜곡하는 사람들, 군사편찬위원들, 그다음에 심지어 김영석 우리 독립기념관 관장도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 단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홍범도 흉상을 철거하려고 쓰던 사람들이 대폭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올 초에 우리가 뭘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을 해체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역사 편향 논란 그렇죠. 때문에요. 올해 총선이 있는 가운데서 국회의원 후보자들 모두에게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 해체와 여순특별법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여순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결과로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기간이 10월 5일까지이면 그 이전에 법률도 발의하고 좀 협의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안전회의를 통과되고 행정회 전체회의를 통과되고 법사위를 통과돼야 되는데 이 우리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이 이 행정안전위원님이 아니시기도 해요. 또 더군다나 여러 가지 좀 굉장히 좀 복잡한 대한민국 지금 이제 복잡하게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률에 깊이 있는 신도가 되겠지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행안위에 이 법안이 지금 현재 계류 중에 현재 있는 상황에서 지난 9월 26일 날 본회의에서 이 법률이 통과되지 못해가지고 결국 10월 5일 날 조사 기간이 종료됐고 예, 법안은 예. 지금 현재 계류적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안 내용 조금 후에 해보고 그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새로운 구성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김대희 총장님?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여순사건 특별법의 법의 목적이나 재정에 맞서 진상규명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이잖아요. 이걸 처리할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기간 연장을 집행부 스스로가 내야 되거든. 행정부가 국회에 먼저 아이고 죄송합니다. 법을 시행하다 보니 저희가 좀 미진해서 연장을 해서 제대로 합시다. 이 말을 행정부가 먼저 마음이 있다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그러지 못한 이유는 결국은 핵심을 쥐고 있는 또 이게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기획단 영역도 저는 엉망으로 만들 생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석 총장님도 같이 생각하신가요? 진상 규명의 영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순 사건의 사실과 실체 그 의미를 밝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유족들 그리고 피해자들 이 신고를 접수하고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해체가 되고 그 업무 자체가 중단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10월 5일로 조사 기간이 종료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그럼 진상조사 보고서를 뭘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쓸 수 없으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걸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의도된 여순을 반란으로 역사 왜곡하려고 하는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것이 이 정부의 꼼수이고 이 정부의 가지고 있는 속내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조사 기간을 연장을 시켜서 진상조사 보고서가 6개월 이내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안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최근 김문수, 권향엽, 주철현, 용혜인 의원께서 내놨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개정안 내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도 이게 기간 연장 여부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이런 내용들 기간 연장하고 또 각 위원회 기구의 역할 문제 가지고 의원들마다 입장이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용해인 의원은 기본소득당이고 나머지 다 민주당인데 저는 통합 논의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통합될 겁니다. 네, 그 네.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행안위에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신속하게 하기 또 다른 당도 이 안을 냈잖아요. 민주당이 여긴일치 보고 다른 당 조정하면서 행안위에서는 단일화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지금 시간이 빨리 해결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의원안은 조사 기간을 연장하라고 하는 단일 그 원포인트. 그다음에 우리 주철현 그 더불어민주당 여순특별위원회 위원장님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막 위원님들에 대한 뭐 유족들에 대한 뭐 보상이랄지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그 용해인 의원은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게 여순위원회 활동이 깜깜이니까 국회에다 보고하라는 보고를 내용이 해라.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각각 4개의 법률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원회에서 상의되면서 대안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깜깜이 위원회 활동이 국회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예. 나머지는 좀 뒤로 미뤄도 됩니다. 이 정부 이후에 해도 되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조사 기간 연장에 관한 이 법률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올해 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그 된다. 부분은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네, 그렇습니다. 부분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기간 연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사실은 기간에 뭐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이견은 있지만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도 크게 이견을 갖고 있지 않고 그러나 다른 문제는 좀 이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견을 갖고 있지 않은 조사 기간 연장이라도 지금 당장 시급하게 법률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특위위원들하고 용해인하고 좀 합의를 보셔가지고 이번 그 조사 기간 연장만이라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줘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마음이 엄청 급하죠. 그러니까 해야 될 엄청 말씀이 말이 많으셔서. 많기도 하고 진짜로 급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예. 네,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예. 같습니다. 용 의원은 또 여순 사건 위원회 위원 위촉 부분에서도 또 추가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이 힘을 좀 합쳐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직접 내놓으신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싶으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김석 총장님. 네, 일단 지금 현재 여순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한 국회 내의 조건은 되게 좋습니다. 국회의장도 국회 부의장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도 신정훈 위원장 우리 지역 위원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의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지기 되게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조사기간 연장 관련된 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이여순 사건에 대한 실체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한 나름대로의 뭔가 이 과정들이 특별법 안에 나중에라도 좀 포함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여순 사건은 국가가 노골적으로 폭력을 사용했고 그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지만 실체적 여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빨리 국회에서 정부에서 그리고 유족들이 그다음 시민단체가 학계가 모두 똘똘 뭉쳐가지고 이 일이 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19일 날 지금 전라남도 그 보성에서 합동 위령제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하셔야 되는데 추모제, 위령제, 문화제, 뭐 예술제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면서 꼭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조사기간 연장 여순특별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조금 76주년을 맞이했으면 좋겠고 순천에서 10월 18일 날 11시에 장대공원에서 시민사회하고 유족하고 함께 여순사건법 조사기간 연장 하라고 하는 그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이 좀 참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희 총장님 총평 또 직접 개정안 내놓는다면 어떤 내용을 좀 담을 것인지 또 네. 말씀해 주시죠. 현실적으로 이제 기간 연장이나 이런 것도 이제 국회의 권한들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이게 하나 행정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부터 해서 시행규칙 실제로 집행하는 데에서는 행정부가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처럼 행정부가 퇴업이나 직무유기를 해버렸을 때 감시 체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용해인 의원이 제시한 것처럼 국회에 보고하는 측면. 그래서 저는 요걸 좀 특히 담아야 된다.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단도 이런 상황이라면 국회 추천권을 가져야 된다 보거든요. 이 작성단 위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좀 추천을 해서 집행부가 100% 구성하기보다는 국회의 좀 더 감시와 책임 권한을 좀 높여주는 쪽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이념적인 문제라든가 국가가 잘못된 구구적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전혀 진척이 안 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거든요. 그렇다 보면 국회가 좀 더 이걸 감시 책임하는 역할들을 좀 강화하도록 법률적인 한 문구 하나라도 좀 잡아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일 여순 11구 76주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여순 사건의 역사 왜곡 그리고 특별법 개정 논의 방향까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수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